네, 안녕하세요. 닥터뷰티원의 염탁기 원장입니다. 눈 성형에 대한 걸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매 교정을 하고 나서 당연히 이제 그 눈매 교정 수술 자체가 재발을 할 수가 있죠. 원래는 이제 재발이라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저교정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과교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저교정이 된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 눈동자가 또렷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시 좀 교정을 해줄 수 있는데, 그러한 교정들은 이제 한 3개월 정도 수술 후에 경과를 보고 나서 판단해서 이제 교정을 하게 됩니다. 눈매 교정이라는 수술 자체는 우리가 눈 뜨는 근육 자체를 갖다가 좀 당겨주는 수술인데, 눈이라는 것 자체는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겨놓은 것 자체가 그 위치에 있지 않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과하게 이제 교정을 했었을 때는 실제로 다시 재수술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이제 쌍꺼풀 수술을 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뭔가 쌍꺼풀 라인을 만들어주는 건데, 그걸 이제 절개법을 할 수도 있고 매몰법을 할 수도 있고 또 부분절개라는 걸 또 할 수가 있죠. 매몰법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실의 힘으로만 쌍꺼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피부가 얇다든지 또 젊은 사람들 그런 기준에 또 눈 뜨는 근육 자체의 힘이 정상적인 경우에 많이 이제 수술을 하게 되고요. 절개법의 경우에는 우리가 눈에 지방이 너무 많다든지 또 눈 뜨는 근육에 좀 힘이 떨어진다든지 또 나이가 많이 드셔서 눈꺼풀이 좀 처져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절개법을 선택을 해야겠죠. 대부분의 환자분들께서는 상안검 수술을 먼저 했다, 쌍꺼풀 수술을 먼저 했다라고 하면 하안검 수술을 다시 하러 오세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의 변화를 보고 나서 아래쪽이 이제 또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요. 처음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 자체에 대한 공포감, 내가 이게 얼마나 부을지 또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올지 수술에 대한 이런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우선 본인께서 하고 싶은 것 중에 먼저 하나를 선택하고 차후에 다시 뭐 하안검 수술을 하든 상안검 수술을 하든 이걸 구별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미용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는 실은 이제 하안검 수술과 상안검 수술을 같이 해줬었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그 눈썹의 위치라는 게 나이가 들면 계속 웃고 표정을 짓다가 보면 끝내는 눈꼬리가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내시경 이마거 상술이랄지 내시경 눈썹 거상술을 통해서 훨씬 더 이제 더 좋은 젊은 눈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뭐가 우선이고 이런 건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눈꺼풀이 정말 내려와서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눈썹의 위치가 점점점 내려오면서 이게 그렇게 보이게 된 건지를 판단을 해야죠. 물론 눈꺼풀이 좀 내려와서 나는 이 정도만 살짝 좀 교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당연히 쌍꺼풀 수술을 하실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이제 눈꼬리 쪽이 나는 처졌는데 그걸 쌍꺼풀 수술로 좀 해결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그건 이제 상담을 좀 자세히 받으셔야 돼요. 쌍꺼풀 수술했는데 나 2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자연스러우면 나중에 금방 처지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크게 변화가 되면 본인 이미지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 눈에 맞게 자연스러운 라인을 갖고 하는 그런 수술들이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눈 위가 처졌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너무 막연한 거죠. 그래서 내 걱정 눈동자가 피부를 가린다, 그래서 시야가 좁아진다, 그러면 쌍꺼풀 수술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 눈꼬리가 좀 처져 보이고 그다음에 또 눈꼬리 부분이 짓무르게 된다, 그런 경우는 내시경 이마 거상술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단순히 내 눈이 처지면 무조건 쌍꺼풀 수술을 한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그 처진 부분이 어떤 걸로 해결이 될지를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수술을 하셔야지 차후에 후회를 하시지 않아요. 자주 반복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이게 흉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쁘려고 했는데 실은 흉터가 남아서 이게 보기가 싫을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 앞트임이나 뒤트임이나 이런 경우에서는 우리가 자주 반복해서 수술을 하다 보면 더 안 좋은 결과, 그게 이제 대부분은 흉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요.
또 요즘에는 이제 과감하게 수술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특히 뭐 앞트임 같은 경우 확 터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복원 수술이라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사람의 어떤 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다라고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의사에게 맡기고 수술을 하셔야 되는 거죠. 가장 까다로운 수술은 상담을 할 때 환자분께서 사진을 가지고 와서나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하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요. 왜냐하면 눈 같은 경우는 이게 움직이는 거고 또 그 안화라는 공간, 또 눈 동자의 크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진하고 똑같은 눈을 해달라고 했었을 때 이게 굉장히 난감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오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실은 조금 수술을 하는데 부담이 너무 많이 되는 거죠. 가장 힘든 수술이 아니라 가장 힘든 환자는 본인의 그 지금 상태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어떤 모양을 가지고 와서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가장 힘듭니다. 환자분들께서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 같은 걸 많이 보시니까 하안검 수술, 상안검 수술 다 정해놓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안검 수술을 무조건 한다라고 해서 하안검은 무조건 다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이 상안검이나 또 근육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전체적인 어떤 눈 주변에서 벌어지는 그 하모니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특정 수술을 가지고 수술을 받고 나서 나는 이렇게 달라지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건 조금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환자분들께서 나는 특정 수술에 대한 것만 인터넷을 보고 오셔서 상담을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수술 후에 어떤 모양이 될 수 있고 내가 어떤 걸 얻을 수 있는지를 여쭤보시고 상담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